새벽 2시 관악구 신림동 파출소. 형광등 불빛 아래 70세 김순자 할머니가 5살 손녀 지은이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스르르 잠들어 있었고 순자의 눈가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언제부터 따님과 연락이 안 되는지 물었습니다. 3개월째입니다. 처음엔 출장 간다고 했는데 이제는 전화도 안 받고. 경찰관이 그럼 아이 양육을 할머니 혼자 하고 계시는 거냐고 확인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정말 못하겠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딸 미영이 이혼 후 지은이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왔을 때 순자는 기꺼이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선택이 이토록 큰 시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때는 3개월 전 봄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미영의 모습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딸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그 뒤로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들어오는 지은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미영아, 갑자기 이게 뭐야? 미영이 고개를 숙이며 이혼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이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이혼을? 미영은 눈물을 훔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와 폭언, 그리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과정을. 순자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잠깐만 도와달라고. 일자리 구할 때까지만. 그래, 당연히 와야지. 여기가 내 집이잖아. 할머니, 나 이제 할머니랑 살아요? 그럼 우리 지은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25평 빌라의 딸과 손녀가 함께 생활하는 것을 상상하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친정으로 돌아온 지 1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지은이 돌보는 일을 함께 했던 미영이 점점 밤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항상 같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2차까지 가게 됐다며 사람들과 회식하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자가 지은이가 엄마를 기다리다가 겨우 잠들었다고 말해도 미영은 미안하다며 내일은 일찍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출 횟수는 더 잦아졌고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순자는 점점 지은이를 혼자 돌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엄마가 일하러 간 거야. 엄마가 나 싫어해요? 5살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순자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면 방으로 들어가서 속삭이듯 이야기했고 화장에 신경 쓰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 미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말은 회사에서 부산 출장을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부산 출장 가래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순자는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말하며 지은이는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1달이 지나도 미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혼자 지은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5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순자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이를 깨워서 씻기고 아침을 먹인 후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것까지가 오전 일과였습니다. 지은아, 할머니 일 다녀올게.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순자는 오후 2시까지 근처 사무실에서 청소 일을 했습니다. 월급은 80만 원, 지은이 유치원비와 생활비로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순자는 저녁 시간대에 추가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근처 중국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시급은 10,000원,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 잠깐 일 다녀올게. 밥은 여기 있으니까 혼자 먹어야 해. 네, 할머니. 빨리 와요. 5살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나가는 것은 순자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일하는 동안 내내 지은이 생각뿐이었습니다. 혹시 다칠까봐, 혹시 무서워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밤 9시쯤 집에 돌아오면 지은이는 거실 바닥에 엎드려 TV를 보다가 잠들어 있곤 했습니다. 순자가 차려놓은 밥은 절반쯤 남아 있었고 지은이의 옷에는 흘린 음식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지은이 할머니가 늦어서 미안해. 이런 생활이 반복되자 이웃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웃 아줌마가 요즘 지은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며 괜찮냐고 아이가 너무 어리지 않냐며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생활비가 없었고 지은이와 함께 굶어야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순자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영의 고등학교 동창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미영이 친구. 아, 수진이? 미영이 어디 있는지 알아? 수진이 망설이며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순자가 묻자 수진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영이가 지금 제주도에 있어요. 남자친구랑 같이. 뭐라고? 제주도에? 그 남자랑 카페를 차렸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미영이가 임신했어요. 전화기를 든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6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딸이 제주도에서 새로운 남자와 새 출발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 순자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지은이는 미영이가 지은이 얘기는 아예 안 해요. 마치 없는 아이처럼. 수지는 새로운 남자한테는 아이가 없다고 했나 보다고 설명했습니다. SNS에 올리는 사진도 둘이서만 찍은 것뿐이고 지은이의 존재를 완전히 지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낳은 아이를, 그것도 5살밖에 안 된 아이를 이렇게 버릴 수 있단 말인가.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를 이웃에게 맡기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알려준 카페 주소를 손에 쥐고서요. 서귀포시 한 해안가에 자리한 예쁜 카페. 오션뷰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유리창 너머로 미영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임신 중인 미영이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엄마?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지은이를 버리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미영이 당황하며 여기서 그러지 말라고 손님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분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님이 뭐가 중요해? 내 딸이 엄마를 찾고 있는데. 카페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미영의 남자친구 준호가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끼어들어? 내 딸이랑 이야기하는 거야? 결국 세 사람은 카페 뒤편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순자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순자가 지은이가 매일 엄마를 찾고 있다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숙이며 자신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힘든 건 자신이라고 70살에 5살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따졌습니다. 그때 미영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엄마도 나 키우기 싫어했잖아요. 뭐라고? 어릴 때부터 맨날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했잖아요. 이제 내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영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미영을 키우며 힘들 때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지은이는 무슨 죄야? 엄마, 저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럼 지은이는 어떻게 해? 키우기 싫으면 시설에 보내세요. 준호가 미영을 말리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미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새 출발할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가 그래도 4살과 피라고 말했지만 미영은 엄마도 자신한테 그랬다며 이제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했고 순자는 지은이를 생각하며 절망했습니다. 순자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보라고 지은이는 정말 예쁜 아이라고 미영을 많이 닮았다고 말했지만 미영은 그만하라며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순자는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5살 아이를 키운다는 것, 경제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를 보면서 순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혼자 밥을 잘 먹었다고 말하자 순자는 우리 지은이가 혼자서도 잘한다고 칭찬했습니다. 아이가 엄마는 정말 안 오냐고 물었을 때 순자는 지은이를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내 진짜 엄마지? 그래. 할머니가 지은이 엄마야. 그럼 할머니가 계속 나랑 살아줄 거예요? 그럼 우리 지은이 할머니가 끝까지 지은이랑 함께 있을게. 순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간 보호센터에 등록해서 낮 시간 동안 지은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일자리 대신 주말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해봐야겠다고 지은이를 위해서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순자는 이웃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웃 아줌마는 어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지은이를 위해 모든 것을 다시 계획했습니다. 어렵더라도 해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8살이 되었고 순자는 73세가 되었습니다. 어렵지만 둘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미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순자가 전화를 받자 미영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미영이 울먹이며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준호와 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미영의 목소리에서 절망과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미영이 지은이는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 미영이 자신이 다시 돌아가도 되는지 지은이한테 용서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순자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8살이 된 지은이는 할머니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누구 전화냐고 물었습니다. 순자는 지은이를 보며 아무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다시 전화를 들고 말했습니다. 미영아, 지은이는 이제 내 딸이라고 내가 3년 전에 선택한 거라고 했습니다. 미영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지은이가 엄마를 찾던 시간들을 내가 되돌려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습니다. 지은이가 누구였냐고 물었고 순자는 그냥 잘못 걸린 전화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지은이. 순자는 지은이를 안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이제 자신의 진짜 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73세 할머니와 8살 손녀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어렵겠지만 둘은 서로가 있기에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 내일도 맛있는 거 해주세요. 그럼 우리 지은이 할머니가 뭐든지 해줄게.
그렇게 둘만의 가족이 만들어졌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만큼은 완전한 가족이었습니다. 미영의 전화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걸려왔지만 순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택은 끝났고 지은이에게는 할머니가 전부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자의 선택이 너무 냉정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순자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지은이에게는 자신이 그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0세의 나이에 5살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한 한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들어낸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한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아닐까요? 김순자 할머니와 지은이의 이야기는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